자, 이번에는요, 호흡을 더 편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. 뭐,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이게 뭐, 코호흡이다, 아니다, 뭐, 이런 거는 아니고요. 일종의 호흡을 위한 보강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나가서 막 신나게 달리기를 하실 텐데요. 약간 뭔가 호흡이 좀 내가 딸린다.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호흡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어떤 호흡 방법이든 나한테 맞으면 최고거든요. 그래서 뭐 코호흡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요. 뭐 어떤 다른 호흡 방법이든 다 괜찮습니다. 다만 그 호흡이 더 편하게 하기 위한 보강 운동이나 다른 것들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쭉 얘기 드릴게요. 자, 첫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요. 가슴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. 가슴 근육이 호흡에 영향을 준다는 게 조금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요. 근데 실제로 가슴 근육, 흉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호흡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. 자, 우리가 호흡하는 과정들 잘 보시면요. 폐가 확장되면서 외부의 공기를 들이마시게 되잖아요. 그 기압차로 인해서. 근데 이때 폐가 확장되기 위해서는 우리 폐를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근육들이 움직여줘야 됩니다. 그렇게 해서 호흡을 위해서 폐 공간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 호흡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호흡을 위해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근육들을 통합해서 우리가 호흡근이라고 부릅니다. 그리고 그중 하나가 가슴 근육, 흉근이라고 볼 수 있어요. 어떤 근력 운동으로 우리가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 흉벽과 어떤 횡격막 이런 것들이 좀 튼튼해져서 호흡을 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가슴 근육 강화시키는 그런 운동들, 예를 들어서 뭐 팔굽혀펴기라든지 이런 것들 있죠. 이런 것들도 평소에 하시면 달리기에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 다음은요, 등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.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호흡근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 호흡근은 등 근육도 포함이 돼요. 우리가 제자리에 편하게 앉아가지고요, 호흡을 한번 크게 한번 들여 마셔보세요. 자, 그러면은 가슴만 움직이는 게 아니죠. 등하고 어깨 같은 것들도 함께 움직이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등 근육을 좀 발달시키고 또 유연하게 만들게 되면 호흡을 할 때, 그러니까 가슴 근육도 강화하고 등 근육까지 강화한다. 그러면 호흡을 할 때 한층 더 쉽게 호흡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자, 그리고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팁은요. 준비 운동, 달리기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많이 준비 운동 많이 하시죠? 뭐 요즘 뭐 스킵이나 드릴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, 뭐 스트레칭, 고관절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운동들을 하시는데요. 근데 우리가 잘 빠뜨리는 훈련 그 준비 운동이 하나 있어요. 그게 뭐냐면 크게 심호흡하기입니다. 이걸 해주시는 분을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, 별로. 그런데 아까 제가 호흡근에 대해서 호흡근이 호흡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. 이 호흡이 가빠지게 되면은 호흡근이 더 빨리 움직이게 되고, 그래서 호흡근도 정말 피로해집니다. 그래서 저희가 호흡근도 달리기 전에 어느 정도는 좀 풀어줄 필요가 있는데요. 보통은 이제 달리기 전에 좀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호흡근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. 뭐 어떤 분들은 이제 호흡을 트인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요. 그 호흡이 트인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긴 하지만 거기는 호흡근이 이제 좀 풀렸을 때 그때 호흡이 원활해지는 것도 있거든요. 근데 이제 그 호흡이 트인다라는 그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긴 한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호흡근도 관련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뭐 그거 말고도요, 뭐 그렇게 달리기를 하는 거 말고도, 사전에 미리 달리는 거 말고도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요, 제자리에서 여러분들 팔을 벌리고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폐 주변에 있는 근육들, 우리 몸에 있는 상체에 있는 근육들을 골고루 움직여주고 근육들을 풀어주시게 되면 훨씬 더 달리기 하실 때 호흡이 초반부터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. 그리고 이때 복식 호흡도 같이 연습하시면 훨씬 더 좋고요. 우리가 어릴 적에 하던 뭐 국민체조라든지 아니면 체조들 있죠. 그런 거 보면은 항상 호흡을 하는 게 있었거든요. 크게 심호흡하는 게 중간에 있었잖아요. 근데 그게 쓸데없는 운동이 절대 아니에요. 이런 것들이 다 이런 호흡근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일종의 어떻게 보면 호흡근의 스트레칭이라도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이게 왜 도대체 심호흡이 왜 들어있지? 잠시 숨 쉬라고 하는 건가?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. 실제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거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달리기 하시기 전에 크게 심호흡을 하는 거를 한 2, 3분 정도 해보세요. 처음에 하시면 가슴 근육이나 등 근육이 뻐근하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. 그만큼 이걸 저희들이 단련을 안 했다는 얘기이기도 한데요. 달리기 하시기 전에 호흡을 하는 거를 훈련을 하시면은 훨씬 더 달리기 편해지실 거예요. 자,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심호흡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. 방금 이야기했던 심호흡을 일상생활에서 해주시는 건데요. 이렇게 뭔가 제자리에 앉은 상태나 서 있는 상태에서 크게 호흡하는 그런 방식으로 심호흡을 해주면요. 폐가 구석구석 확장이 되게 되고 호흡근도 조금씩 강화가 됩니다. 운동하기 전만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을 때 한 번씩 크게
심호흡 크게 하는 걸 갖다가 한 2분, 3분 정도라도 좋으니까 한번 짧게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은 복식 호흡을 연습하는 겁니다. 제가 전에도 이제 달리기 백과사전에서 복식 호흡에 대해서 정말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. 진짜 아무래도 산소를 가장 많이 마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연습해 두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하기에는 너무 이제 무궁무진해요. 내용이.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러닝 라디오에서 얘기했었던 달리기 백과사전에서 복식 호흡에 대한 부분 있는데요.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은 유튜브에서 민티런 쓰시고 한 칸 띄우시고 복식 호흡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다른 영상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는요. 평소에 바른 자세로 생활하시는 겁니다. 달리기를 할 때도 저희가 바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요. 일상생활에서도 바른 자세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합니다. 어떤 그 이상한 자세가 습관이 되게 되면요. 달리기 자세에서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거든요. 뭐 등이 구부정하다든지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다리를 꼬고 있으면 또 고관절이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. 예를 들어서 등이 뭐 구부정하게 앞으로 약간 구부정하게 있다. 그러면은 흉곽, 그러니까 가슴 벽입니다. 요게 이제 눌리게 됩니다. 이렇게. 그래서 폐가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도 깊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요. 그러면 좀 이게 힘들어져, 호흡이 힘들어져요.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바른 자세로 앉는, 그리고 틈날 때마다 일어나셔가지고 몸을 쭉 펴고 크게 심호흡도 해주고 좀 풀어주고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알람 시계에 딱 맞춰가지고요. 1시간마다 한 번씩 알람 맞추셔가지고 일어나셔가지고 뭐 물 마시러 가시고 화장실 다녀오시면서 몸을 좀 풀어주시고 자세도 바르게 하시고 스트레칭 하시면서 크게 심호흡도 같이 해주시고 이러면은 진짜 호흡하신데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그 다음 얘기 드리고 싶은 팁은요. 나에게 맞는 호흡의 어떤 편한 자세를 찾는 겁니다. 나에게 맞는 호흡이 편한 자세를 찾는 겁니다. 자, 우리 몸은 사람마다 서로 다 다릅니다. 호흡의 경우에도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각종 뭐 신체 기관의 구조나 형태라든지 뭐 사이즈라는 것들이 다 다르고 또 해당 부위에 약간 뭐 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다거나 뭐 이런 분들이죠.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몸을 지탱하는 근육들도 서로 다 발달 단계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요.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장 호흡하기 편한 자세를 좀 찾으셔야 됩니다. 평소에. 예를 들어서 턱을 얼마나 당겨야 되는가, 목을 어느 정도 빼는 게 좋은지, 뒤로 넣는 게 좋은지 이런 것들도 사람마다 모두 다릅니다. 그리고 또 심리적인 부분도 영향을 좀 많이 미쳐요. 또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선수 생활을 하실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내가 느끼기에 혹은 내가 체험하기에 편한 그런 자세가 최고입니다.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공식이나 통계 자료를 따라가는 게 뭐 편한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게 아닌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테스트를 해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호흡이 편한 자세를 찾으시고 그걸 꾸준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은요. 이거 정말 중요한 거고 사실은 힘든 일이기도 한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. 체중을 줄이셔야 됩니다. 자, 근데 이 얘기 좀 지루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. 일단 제 얘기 들어보세요. 왜 이게 체중을 줄이는 게 호흡에 굉장히 영향을 주는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자, 진짜 달리기에서 체중만큼 많은 영향을 주는 게 없어요. 일단 몸이 가벼우면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달리기는 무조건 유리합니다.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리고 호흡에 있어서도 이게 마찬가지예요. 자, 과체중인 경우에는요. 폐를 움직이는 근육, 특히 뭐 횡격막 이런 곳에 굉장히 부담감을 많이 줍니다. 자, 여러분 한번 제 얘기를 듣고 상상을 해보세요. 중요합니다. 체중이 많이 나가면요. 일단 가슴 부분에도 좀 무겁잖아요. 여기가. 그래서 흉근 쪽에도 압박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호흡을 할 때 좀 더 근육을 과하게 많이 쓰게 되죠. 그리고 또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은 일반적으로 이제 배가 좀 나와 있다든지 배 쪽에 어떤 뭐가 많아요. 지방부터 시작해서. 그런 게 많습니다. 배가 이렇게 두툼하죠. 다들 배가 나와가지고. 자,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. 횡격막이라는 건 우리가 가로막이라고 부릅니다. 가로막이라는 건 이제 가로로 일단 뜻이고요.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가로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폐를 팽창시키는 그런 원리거든요. 그러면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. 그럼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? 복부를 밀어내게 됩니다. 저희가 이제 복식호흡이라 하는 것도 배로 숨 쉬는 게 아니라 배를 밀어내서 배가 나오니까 복식호흡이라 하는 거거든요. 횡격막이 복부를 밀어내게 되는데 자, 복부 비만이 있고 복부의 부피가 좀,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의 경우에는요. 이 횡격막이 하향 운동을 할 때 지장을 받습니다. 밑에 걸리는 거죠. 뭐가 많으니까. 살이 많으니까.
그래서 환경막이 아래로 내려갈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힘이 많이 들어요. 호흡을 할 때. 그래서 이게 내려가면서 폐를 확장해야 되는데 아래쪽에 배가 떡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무거우니까 이거 밀어내는 게 힘든 거죠. 그리고 체중이 많이 나간다는 거는요. 또 많은 산소를 소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산소는 우리가 세포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그런 어떤 요소 중 하나죠. 근데 체중이 많이 나가시게 되고 뭔가 좀 부피가 크다 몸이 그러면 호흡량도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. 가만히 있을 때는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없다고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움직일 때는 그렇지 않아요. 몸이 무거우니까 근육은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요.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은 세포 호흡을 통해서 글리코겐이나 뭐 지방이든 뭐든 이런 것들이 세포 호흡을 통해서 ATP라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내고 이 에너지원으로 근육이 수축 이완 작용을 하면서 우리가 움직인단 말이에요. 자, 근데 그때 세포 호흡을 많이 해야 되니까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게 되고요. 그러니까 호흡이 더 커져야 되고 빨라져야 되는데 또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체형적인 이유로 막 살이 많고 막 횡격만 안 움직이고 이러다 보니까 호흡이 힘들어요. 그래서 체중이 많이 나가신 분들이 운동하면 막 거친 호흡을 내시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. 그냥 단순히 살이 많이 쪄서 뭐 호흡이 힘들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과학적인 어떤 구조적인 이유를 알고 나면은 왜 내가 체중을 줄여야 되고 특히 복부 같은 것들을 왜 줄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러니까 호흡이 힘든 분들 일단 체중을 줄이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이런 얘기하면 좀 뭐 체중 줄이라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좀 지겨우신 분들 계실 수 있는데요. 정말 이건 어쨌든 팩트고 과학입니다. 자, 그 다음 팁은요. 수분을 충분히 섭취를 하는 겁니다. 수분이랑 호흡이랑 무슨 관련?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. 우리 몸에 수분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제 호흡에도 굉장히 지장이 옵니다. 특히나 건조하고 차가운 공기를 마실 때 코안과 입안, 뭐 기도 이런 것들이 너무 또 건조하게 되고 수분이 없으면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. 그래서 평소에도 충분히 물을 마시시고요. 달리기 하시기 전에도 꼭 한 잔 정도는 물을 마셔 두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아직은 날씨가 조금은 뭐 달리기 전에는 낮에는 또 더울 수도 있는 그런 편이라서 좀 차갑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. 조금 더 선선해지면 너무 차가운 물은 또 우리가 흡수도 잘 안 되거든요. 약간 미지근하면서 약간 거기서 시원한 물이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. 그래서 그거 드시는 게 좋고 겨울처럼 이제 굉장히 건조한 날씨가 됐을 때는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 좋아요. 제가 아직은 계절이 아니라서 얘기 좀 드리기 힘들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 전에 유자차 같은 거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아니면 레몬청으로 만들어진 거 그런 것들 한 잔 마시고 뛰거든요. 그러면은 뱃속에서 이렇게 약간 증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해서 목이나 입 같은 것들이 훨씬 더 편하게 달리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평소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자, 그 다음은요. 손수건을 들고 달리시는 겁니다. 우리 뛰다 보면 갑자기 이제 좀 선선해지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약간 환절기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여러분들 이제 가래가 나오거나 뭐 콧물 같은 게 나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삼키고 하시면 호흡이 힘들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시원하게 뱉어내거나 흥하고 풀어버리셔야 됩니다. 더 힘드니까 몸에 있으면. 그래서 손수건이나 뭐 휴지 같은 것들을 들고 다니면서 이걸 빨리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. 설마 여러분 뭐 침이나 가래, 콧물 이런 거 다른 사람들이 달리는 주로 같은 데다 뱉는 사람은 저희 민티님들 중에는 없겠죠. 그거는 매너가 아니니까 손수건이나 뭐 다른 걸 들고 다니시면서 거기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. 담배 끊기입니다. 만약 담배를 피는 분들이 혹시나 계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담배를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. 흡연 계속하면은 폐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. 아주 천천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감소를 합니다. 그러면서 또 담배 많이 피시면 염증도 생기고 또 점액 분비가 증가가 되면서 호흡이 오히려 적당한 점액은 좋지만 너무 많이 증가가 되면서 호흡이 점액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담배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든 좀 끊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평소에 일상생활 하실 때 공기가 좀 안 좋은 곳에 계시다든지 공기가 안 좋은 날, 뭐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시는 거 좀 추천드립니다. 이거 달리기 할 때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. 일상생활에서입니다. 그래서 기관지를 좀 보호를 할 필요가 있어요. 네, 물론 달리기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너무 호흡이 힘들어지니까 달리기 할 때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달리기를 한다고 치더라도
가을 되면 또 미세먼지가 극성이 심해지는 그런 날들도 분명히 올 겁니다. 그럴 때 마스크 쓰시고요. 뭐 집에서 청소를 하시거나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먼지가 좀 많이 난다 그런 환경이라고 한다면 좀 답답하시더라도 미래의 달리기라는 나 자신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일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우리가 마시는 먼지들이요. 기도의 내벽 같은 것들을 자극하고 또 각종 이제 그 일하면서 마시는 각종 화합물이나 가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런 것들도 폐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평소에도 기관지 보호나 이런 것들 폐 보호를 갖다가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요. 네, 호흡 방법을 어떤 걸 선택하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이 팁들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 더 듣고 또 한 번 더 듣고 하시면서 정리를 따로 메모를 하신 다음에 평소에 훈련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진짜 가을에 내가 공기가 시원하니까 신나게 달리고 싶을 때 정말 호흡도 한번 뭔가 뻥 하고 뜨인 그 기분을 여러분 느껴보시면 돼요. 너무 좋거든요. 공기를 들이마실 때 뭔가 시원한 공기가 쫙 하고 내 몸에 싹 들어오는 그 기분. 그러면서 그런 것 때문에 막 폭발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몸이 막 쭉쭉 나가는 그 기분을 느끼시려고 한다면은 열심히 뭐 달리기 훈련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호흡에 관련된 훈련이라든지 영향을 주는 요소들도 여러분 평소에 좀 챙기시면 정말 달리기 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.